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풍요로움과 엄격함이 공존하던 조선 한양. 그 도성 안북촌의 한 양반가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검은 먹빛으로 뒤덮였고 빗줄기는 기와 지붕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러한 밤, 윤 씨 부인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정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은 깊고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양반가의 며느리로서 슬픔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기에 그저 침묵 속에 자신의 마음을 가두고 살아갔지요. 그런 윤 씨 부인 곁에는 언제나 묵묵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젊은 머슴 길석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자 윤 씨 부인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길석이 조심스레 다가왔지요. 마님, 안으로 드시지요. 밤바람이 차갑습니다. 길석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길석의 얼굴은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웠지요. 평소라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을 테지만 그날은 무엇에 홀린 듯 윤 씨 부인의 입에서 뜻밖의 질문이 흘러나왔습니다. 길석아, 너는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돌연 던져진 질문에 길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님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던질 줄이야. 길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윤 씨 부인의 얼굴은 봄날의 꽃잎처럼 고왔습니다. 길석은 가슴 한켠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저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석의 대답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윤 씨 부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는 듯 했지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님과 머슴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지요.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우연히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온몸에 불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감정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으니까요. 길석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은 감출수록 더욱 커지는 법. 윤 씨 부인 또한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길석에게로 기울어가고 있음을 느꼈지요. 머슴에게 감히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그러한 계율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양반가의 사계절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봄에는 꽃피는 정원을 돌보고 여름에는 처마 및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윤 씨 부인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정원을 거닐 때면 윤 씨 부인은 무심코 길석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는 길석의 모습,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길석의 모습, 장작을 패는 길석의 모습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때로는 길석이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양반가의 규율 속에서 살아온 윤 씨 부인으로서는 스스로의 감정이 당혹스럽기만 했지요. 마님, 이 꽃은 어디에 심어드릴까요? 어느 봄날 길석이 들꽃 한 다발을 안고 윤 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길석의 손에 들린 들꽃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웠지요. 마치 그의 마음처럼. 저기 창가 아래에 심어다오. 매일 볼 수 있게. 윤 씨 부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길석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표정을 감추었지요. 하지만 그의 귓불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윤 씨 부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윤 씨 부인이 지나갈 때마다 길석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울렸고 우연히 손끝이 닿을 때마다 숨이 멎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마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돌이 많아 길이 미끄럽습니다. 비 내린 후 길석이 윤 씨 부인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의 가슴은 길석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부터 뜨거워지고 있었지요. 왜 나를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냐? 윤 씨 부인의 질문에 길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지요. 그저 제게 맡겨진 일이니까요. 길석은 애써 감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은 숨길 수 없었지요. 윤 씨 부인은 그 떨림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인과 하인 사이의 예의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석이 윤 씨 부인의 방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 윤 씨 부인이 길석을 바라보는 눈빛,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치면 나누는 미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다른 하인들의 눈에 띄었지요. 요즘 마님과 길석이가 이상하다 싶더니 쉿! 입 조심해라. 그런 말이 새나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요. 그저 짐작일 뿐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은 불꽃과도 같아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열기는 주변을 데우기 마련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어찌할 수 없었지요. 길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감정과 싸우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윤 씨 부인은 정원의 연못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부서지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달빛이 연못 위에 은빛 비늘을 그리던 그 밤, 윤 씨 부인은 자신의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못 위에 일렁이는 물결처럼 그녀의 마음도 흔들렸지요.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것일까? 윤 씨 부인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양반가의 엄격한 예법 속에서 자라난 그녀였기에 자신의 감정이 더욱 혼란스러웠지요. 머슴을 향한 마음, 그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어찌 신분의 경계에 갇힐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윤 씨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뇌를 들킨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지요. 마님, 왜 이 밤중에? 길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지요. 달빛 아래 서 있는 길석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호수 같은 감정이 그리고 걱정이 가득했지요. 길석아, 달이 너무 아름다워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석은 한 발짝 더 다가섰지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윤 씨 부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님께서 홀로 계시기에 걱정되어 소인이 무례를 범했습니다. 길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그의 손을 잡았지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냇가의 자갈처럼 거칠었던 길석의 손과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윤 씨 부인의 손이 서로를 마주했지요. 무례가 아니다. 내가 오길 바라고 있었단다. 윤 씨 부인의 말에 길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지요. 달빛은 그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 버드립 스치는 소리보다도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였지요. 길석과 윤 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누구냐? 길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대신 덤불 사이로 인기척이 멀어져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길석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윤 씨 부인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요. 양반가의 마님과 머슴 사이의 감정, 그것이 알려진다면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화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동쪽 담장 아래에서 만나자. 윤 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방으로 돌아갔지요. 길석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초승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윤 씨 부인은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라 주변은 어스름했지요. 길석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 그림자에 숨어 속삭였습니다. 마님, 어젯밤 일은. 길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그의 말을 끊었지요. 길석아, 나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윤 씨 부인의 고백에 길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똑같은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지요. 조인도 마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윤 씨 부인과 길석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소란은 대문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안채로 번져왔습니다. 윤 씨 부인과 길석은 서둘러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지요. 윤 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정돈하고 의관을 가다듬었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이미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려오고 있었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몸종이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지요. 무슨 일이냐? 윤 씨 부인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마치 북을 치는 듯 거세게 뛰고 있었지요. 마님과 길석이가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젯밤 일을 누군가 보았다는군요. 몸종의 말에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그때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이미 온 집안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머슴에게 홀렸다더라. 이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씨 부인의 친정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지요. 윤 씨 부인의 오라버니와 아버지가 노한 얼굴로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감히 머슴 따위에게 마음을 두었다고? 오라버니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장 짐을 꾸려라. 친정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아버님, 그러나 그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음을 알고 있었지요. 이미 소문은 퍼졌고 양반가의 체면은 구겨졌으며 그녀는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한편 바깥마당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길석은 장독대에 묶인 채 매질을 당하고 있었지요. 주인집 마님을 넘본 죄, 그것은 중죄 중의 중죄였습니다. 주제도 모르는 머슴이 감히 마님을 넘보다니. 집사는 매를 들어 길석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매 한 대가 내려칠 때마다 길석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요.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비명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마님을 유혹했느냐? 말해보아라. 집사의 다그침에도 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매질을 당해도 그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지요. 마님께서 저를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감히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랐을 뿐입니다. 길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려 했지요. 윤 씨 부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모습을 안채에서 윤 씨 부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길석이 매를 맞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손을 물어뜯었지요. 하지만 그 또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길석이 맞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됐다. 더 이상 피를 보게 하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라. 마침내 집사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이 피투성이가 된 길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길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요. 비록 소인의 신분은 낮지만 마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실되었음을 그 점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길석은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로서의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윤 씨 부인은 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가마에 오르는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지요. 하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길석이 사라진 대문 밖에 함께 나가버린 듯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윤 씨 부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엄격한 규율과 감시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채의 작은 방에 갇히다시피 머물게 되었지요. 하루 종일 문을 닫아 걸고 바느질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안겨주다니 내가 우리 집안의 딸이 맞느냐? 어머니의 따가운 질책이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길석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모습, 마지막 순간에도 당당했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윤 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아버지 옆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지요. 이분은 한양의 좌의정 김대감의 아드님이시다.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하신다. 아버지의 말에 윤 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좌의정의 아들이라면 한양 최고의 권력가 중 하나였지요. 그런 가문에서 이미 한 번 망신을 산 자신을 며느리로 삼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미 소문이 퍼진 저를 윤 씨 부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지요. 좌의정 댁에서는 그런 소문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 하셨다. 오히려 내 아름다움과 교양을 높이 평가하신다. 그러나 윤 씨 부인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좌의정 댁에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가진 토지와 재산을 탐낸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권력으로 소문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혼례는 다음 달 초하루로 정했다. 아버지의 말에 윤 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달아날 곳은 없었지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윤 씨 부인은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길석에게 향해 있었지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길석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화려한 화롯을 입고 화장을 했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입술은 웃음을 잃었지요. 이제 가마에 오르시지요, 아가씨. 몸종의 말에 윤 씨 부인은 천천히 가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요. 마치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윤 씨 부인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길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마님, 이룰 수 없는 사랑도 있는 법입니다. 그 순간 윤 씨 부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깨달음이었지요. 잠시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윤 씨 부인은 몸종에게 말했습니다. 몸종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 씨 부인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달렸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능적으로 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 씨 부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화려한 화롯은 이제 흙과 그리고 그녀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거리를 지나 기방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길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렇게 윤 씨 부인은 한양의 밤거리를 헤매다 마침내 한 기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그곳에 길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지요. 기방 앞에 선 윤 씨 부인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화려했던 화롯은 이제 먼지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정갈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결연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윤 씨 부인은 기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연 기생은 윤 씨 부인의 모습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록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화롯의 비단결과 윤 씨 부인의 고운 태도는 그녀가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길석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말에 기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기생의 안내를 받아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등불빛으로 가득했고 향 냄새가 코끝에 스쳤지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숨을 멈추었지요. 하지만 그는 길석이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지요. 당신이 길석을 찾는다고 들었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요. 네, 그를 꼭 찾아야 합니다. 윤 씨 부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남자는 잠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혹시 윤 씨 부인이 아니십니까? 그 말에 윤 씨 부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윤 씨 부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저는 길석의 옛 스승입니다. 길석이 이곳에 머물렀었지요. 하지만 며칠 전 떠났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찾아왔건만 이미 길석은 떠난 후였지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관 시험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윤 씨 부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관 시험이라니 머슴이었던 길석이 어떻게 그런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일까요? 사실 길석은 원래 머슴이 아닙니다. 스승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밀을 풀어놓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길석은 원래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문이 몰락했지요. 살아남기 위해 그는 머슴으로 신분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말에 윤 씨 부인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석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지요. 그는 언젠가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향한 마음 때문에 더욱 그 결심을 굳혔지요. 윤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길석이 그토록 자신을 생각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요. 무관 시험이 어디에서 치러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 씨 부인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지요. 한양 북쪽 훈련원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그곳에 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양반가의 교수가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은 윤 씨 부인은 스승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혼례를 피해 도망쳐 나왔으니 이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스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너무 눈에 띄니까요. 스승의 도움으로 윤 씨 부인은 평범한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롯 대신 소박한 갈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틀어 올렸지요. 그리고 얼굴에는 역계먹물을 발라 피부의 희기를 가렸습니다. 스승의 도움으로 변장을 마친 윤 씨 부인은 한양 북쪽 훈련원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원 주변은 무관 시험을 보려는 이들과 그들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윤 씨 부인은 군중 속에 섞여 조심스레 훈련원 안을 살폈습니다. 어디 계실까? 윤 씨 부인의 눈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길석을 찾는 것은 바늘을 찾는 것과도 같았지요. 게다가 이제 길석은 머슴의 옷이 아닌 무관 지원자의 옷을 입고 있을 테니 알아보기도 더욱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윤 씨 부인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시험장 근처에 섰습니다. 응시자들이 차례로 말을 타고 달리며 관역을 향해 화살을 날리고 있었지요. 그때 한 젊은 무사가 말에 올라탔습니다. 다음 응시자 김길석. 호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 씨 부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요. 김길석. 그는 본래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말 위에 올라탄 길석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머슴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그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무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다루었습니다. 길석은 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그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살이 날아가 모두 관역의 중앙을 꿰뚫었습니다. 만점이다. 심사관의 외침에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길석의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길석은 말에서 내려 다른 응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갔지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녀는 길석의 등 뒤에 섰습니다. 길석아.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하지만 길석은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었지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지요. 마님. 길석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윤 씨 부인의 팔을 잡아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지요. 어찌 여기에 오셨습니까? 오늘 혼례가 아니었습니까? 길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지요. 도망쳐 나왔다. 너를 찾기 위해서. 윤 씨 부인의 말에 길석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기쁨과 걱정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마님께서는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미 가문의 명예가. 윤 씨 부인은 길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던져버렸어. 그리고 내가 양반가의 자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길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조인, 아니, 제가 그동안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문무관 가문의 자제였지만 정적들의 모함으로 아버지가 죽고 가문이 몰락했다고 했지요.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머슴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윤 씨 부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단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뵙게 되면서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길석의 고백에 윤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길석의 손을 잡았지요. 길석아, 나와 함께 도망치자. 우리가 신분을 떠나 함께할 방법은 없는 것이냐? 윤 씨 부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길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마님, 아니, 윤 씨 부인. 제 마음은 변함없지만 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관 시험을 통과해 제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윤 씨 부인은 길석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관 시험이 끝난 후 길석은 예상대로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다시 김길석이 되었고 조정에서도 그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길석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윤 씨 부인과의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스승이 물었습니다. 길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요. 변방으로 부임을 자청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공을 세워 저희 가문의 누명을 벗고 윤 씨 부인과 정식으로 혼인하겠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지요. 한양에 머물러서는 윤 씨 부인의 가문과 좌의정 댁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께는 말씀드렸소? 스승의 물음에 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윤 씨 부인이 자신과 함께 변방의 험한 생활을 견딜 수 있을지, 또한 그곳에서 몇 년이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시간을 감내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길석은 윤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의 집 작은 방에서 머물고 있던 윤 씨 부인은 길석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길석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윤 씨 부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길석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윤 씨 부인,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길석의 진지한 표정에 윤 씨 부인은 긴장했습니다. 그녀도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변방으로 부임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공을 세워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후에 당신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었지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내가 무사히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길석은 윤 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이해심에 감사했지요. 하지만 당신은 어디서 기다리실 건가요? 한양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 윤 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스승님께서 남쪽 고향에 조용한 절이 있다고 하셨어.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마. 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지요. 도성을 떠나 먼 지방의 절에 머문다면 윤 씨 부인의 가문이나 좌의정 댁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튿날 길석은 변방으로 떠났고 윤 씨 부인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은 쓸쓸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지요. 세월은 흘러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절에서 조용히 지내며 길석의 소식을 기다렸지요. 가끔 스승을 통해 길석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은은한 봄바람이 불던 날, 절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관의 복장을 한 그 남자는 바로 길석이었지요.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깊고 진실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달려가 길석을 꼭 안았지요. 그동안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변방에서 공을 세워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고 싶습니다. 길석은 윤 씨 부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비녀가 들려 있었지요. 바로 예전에 윤 씨 부인이 머슴 시절에 길석에게 건네주었던 그 비녀였습니다. 이 비녀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돌려드립니다. 제 마음과 함께.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오해와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지요. 길석은 조정에서 인정받는 무관이 되었고 윤 씨 부인은 그의 아내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르게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길석이 변방에서 전사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윤 씨 부인이 그를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진실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작은 비녀뿐이었지요. 그 비녀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용기,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헌신,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머슴과 마님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로, 때로는 슬픈 결말로, 때로는 행복한 결말로.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같은 교훈을 얻었지요.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머슴과 마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왔을까요?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